예, 늦은 시간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원래 국방장관님께는 질의가 예정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잠깐 그 점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 9시 몇 분쯤에 왔던 문자였다고 하시는데 보도에 보면 확인한 시간은 예결위가 열리는 오후 3시 37분이었습니다. 이 예결위장에서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뭐 반성이라든가 국민께 대한 사죄 말씀은 없으셔서 그 부분은 사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적인 문자도 그래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넘겨봤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자분이 찍어서 나중에 그 시간 확인한 시간이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9시 그다음에 이제 45분에 장관님 어제처럼 뭐 해달라는 말씀이 거기 예. 그건 제가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연히 들어온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보던 문자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뭐 문자 보다가 이렇게 이걸 봤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납득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주식이 굉장히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엄청나게 또 폭락을 했고요. 근데 지금 장관께서 매도한 그 시점이 공매도 금지로 인한 폭등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주식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 예전에 북한 핵 개발을 할 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그때 오히려 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 폭락한 주식을 2, 3일 있으니까 그 주식이 다시 주가가 원래대로 회복돼서 며칠 만에 2천만 원 번 걸 봤어요. 근데 지금 장관께서 지금 매도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공매도 금지 소식이 나서 지금 굉장히 폭등했을 때 그때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그래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에 지금 보니까 한 주당 2만 얼마에 팔았고 장관님이 1000주, 사모님이 700 몇십 주 그래서 3100만 원 정도의 그 매도를 하신 것인데 그 폭등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국민들께 한번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정상적인 거래였고 공매도 금지로 인한 일시적인 주식 폭등이라든가 폭락을 그런 정보를 알고 아니면 그런 그 주식의 흐름을 알고 한 건 아니었다까지 한번 꼭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해명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지금 위원장님께 시간을 요청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좀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원장님 화면 보이십니까? 네. 예, 보면은 중앙 상급, 지방 사급, 기타 임원급 이상이라는 구분, 그다음에 그 이하의 구분란에 점수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10점, 10점, 8점, 6점 뭐 이렇게 물음표 있는 그 항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걸 모르세요? 네. 감사원에 오래 재직하셨을 텐데요.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예, 이게 지금 감사원이 성과관리 지표 중 하나로 제시한 공직비리 적발 실적을 측정하는 측정 산식입니다. 아, 이게 결산 성과 지표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 그 물음표란에는 파면, 고발, 중징계, 경징계, 수사 요청, 인사 자료 통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면은 1인당 중앙부처 상급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는 5점. 고발을 해도 10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는 5점. 물론 그 이하 분들도 다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산식을 만들어서 인원수 곱하기 이런 점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건 맞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때 저희들이 성과 지표로 아마 저걸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예.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이거 뭐 자료 화면만 보고 설명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계획과 목표와 실적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1년도에 목표가 639점이었는데 977점, 굉장히 300점을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셨다고 했고, 그 다음 해에도 목표가 650점이었는데 892점, 역시 300점에 가까운. 그러면서 목표가 점점 750점, 2024년도에 800점, 850점, 900점 이렇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와, 어떻게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동료 공직자들을 이렇게 고발 조치, 또 뭐 경쟁계 조치, 혹은 수사 요청, 이런 산식을 갖고 점수화시켜서 비인간적으로 지표를 매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감사원만 그럴까? 혹시 같은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경찰청, 권익위 등도 그럴까라고 저희가 유사 부처의 성과 지표를 확인해 봤는데, 뭐 검거율, 청렴도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물관화시켜서 직급 기준으로, 그것도 직급 기준으로 1인당 점수화해서 실적을 매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일단 파면, 고발, 10점짜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야 실적 점수가 쌓이고 또 본인도 좋은 인사평, 인사고과를 받을 테니 아무래도 실적에 매달릴 것이고, 강압감사라든가 또 인권 침해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짧게 이건 대답해 개인 실적이 아니고요. 이건 기관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감사원 전체를 평가하는. 글쎄요, 그럴까요? 예. 그걸 갖다가 실적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슨 고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런 식으로 고가를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방식대로라면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지금 형사고발 당하셨죠. 그것도 그 상대 기관에서 혹은 누가 10점을 점수를 매겨서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원장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발, 수사 요청,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등 이런 동료 공무원들을 수사받게 하는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발은 4건이고요. 수사 요청 45건이고, 그 다음에 수사 참고 자료 송부는 20건입니다. 공무원 몇 명을 갖다가 지금 수사받게 하신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을 229명을 지금 수사받게끔 그렇게 감사원이 한 겁니다. 그만큼 비행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되고 또 순환된다고, 혹시라도 다음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공직자들을 이렇게 수사받게끔 몇백 명을 갖다가 고발 조치한다면, 수사 요청 자료를 조치한다면 그거를 옳다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원장님? 뭐 그때 또 그런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난번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수사 요청과 수사 참고 자료 송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상 영장주의, 영장 없이 공직자의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를 포렌식해서 얻은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보내서 수사를 받게 하는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포렌식을 감사원은 상대가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감사방해죄라는 그런 강압적인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포렌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다 보내는 그런 영장주의 위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해준 공직자는 감사의 대상으로서만 동의를 해준 건데, 수사기관까지 그 동의로 인한 자료들을 넘김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되는 것이고, 감사원 시행규칙 자체가 감사원법, 모법인 감사원법을 위반한 무효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법사위 때도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고발만으로, 또 파면만으로, 또 뭐 수사 요청만으로 평가를 냈는데, 자료 화면 보고 계십니까? 예, 저쪽 화면에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수사 요청을 하고 고발을 했더니 절반 정도가 불기소가 나옵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는 거죠. 공직자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에 제기한 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처리 중,
결과가 안 나와서 처리 중입니다. 근데 감사원 지표에는 아마 감사원은 고발 조치했다는 걸로 혹은 수사 요청했다는 걸로 포인트를 쌓아서 아까와 같이 우리가 감사 잘했다. 600점이 목표였는데 900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아직도 애매해서 처리 중인데 그걸 어떻게 성과 실적이라고 해서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을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무죄 추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고발 조치했다는 이유로 수사 요청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걸 감사원의 성과로 해서 잠깐 좀 답변할 예, 기회를 예. 좀 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문제 성과주의, 없습니까?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실적치를 문제 저희들이 있습니까? 숫자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 요청하고 고발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기소하고 참 기소 안 하고 답답하십니다. 예. 아니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해서 그 수사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서도 그 무죄 나온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면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에 대한 어떻게 사후 조치라든가 반성을 하는데 지금 감사를 해서 그 수많은 자료를 포렌식으로 얻은 다음에 고발 조치한 것이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사후 개선이라든가 그걸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수사기관의 국민들이 판단을, 다 보고 계세요. 예, 또 수사기관의 공직자들도 다 보고 판단이고요. 계시고 저희들 감사를 나름대로, 받아서 예. 억울한데 고발 조치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이 불기소되어서 무혐의로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원이 그럼 그것에 대한 감사를 받은 공직자한테 미안하다.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를 놓고 보시면 저희들이 고발이나 수사 요청한 사안들이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좀 경미하다. 그리고 저희들은 분명히 금품수수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작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수사기관에서 또 그걸 갖다 불기소하거나 또 기소유예를 하거나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분명히 왜 이렇게 밝혀진 거고요. 가전인수격 해석만 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서는 고발 조치한 판단을 사람 합니다. 가운데 무혐의로 불기소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후 개선, 물론 성과 지표를 예. 고발이라든가 이런 거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처럼 인권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사후 결과도 예, 반영하는 그 부분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소율이나 검거율 그런 수치보다는 뭔가 좀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고 저희들이 그런 수치를 잡은 점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사 시절에 판사들도 가끔 구치소에 들어가서 피의자들, 피고인들 그 수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을 하는데 감사원도 한번 역으로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감사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감사 받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또 이거는 좀 억울했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느껴보셔야 그래야 다른 기관 감사할 때 감사받는 동료 공직자들의 심정이랄까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늘 역지사지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후배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 감사원이 할 일을 안 한 걸 한번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류가 난 부분을 어제 기재부 장관 모시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감사원에서 2020년 세수 추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틀렸다,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한 그런 내역이 2020년 5월 1일에 이루어졌고요. 네. 주된 취지는 기재부 자체적으로 하니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초빙을 하고 또 세수축의 모형을 공개하고 네. 또 세수축의 수치 인자를 좀 새롭게 바꿔서 네. 좀 더 정확한 모형을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취지가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이것이 개선이 안 된 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42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또 2번 이상 독촉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근데 원장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 수시 보고 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수 추계 오차가 3번씩이나 크게 틀린 부분은 원장님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이유로 지금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나름 해당 부처에서 그 이행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거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1일 날 통보를 하신 거고요. 예. 감사원도 거듭해서 바꾸라고 지적을 했고 국회에서도 계속 이것에 대한 개선 의견이 계속 달았는데도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장님이 직접 이거는 해결까지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통보라는 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의 자율성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집행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처에 따라서 또 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내부 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도 시간이 걸리면은 아니 아까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 그런 오류가 나온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자꾸 변명하시면서 이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해마다 국정감사라든가 또 감사원의 자체 검토에 의해서 분명히 책 확인이 되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마냥 그러면 피감기관에 그것에 맡기고 감사원은 그럼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두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말씀이 안 돼. 아니요. 그거 말이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유는 좀 저희들이 따져서 이행이 되도록 좀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국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나요? 예, 총장님. 어제 세수 추계 관련해서 기재부 장관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기재부나 산자부 금융위의 답변을 보면 그 의지가, 개선 의지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예산 확정은 국회 몫이기도 하니까 지금 국회가 혹시 직접 나서서 좀 이 세수 오차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의원실에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관님 이제 세수 부족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에 대해서 자체 방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자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 수원시 사례를 실례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법인세, 부가세, 국세 등 59조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 도세도 1조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세인 재산세, 지방소비세도 당연히 감세가 될 것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도세만 보더라도 수원시에 지금 일반 조정교금으로 400억 원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 지금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면 2,50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10조 이상, 그거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수원시가 2,500억 원의 감세를 어떻게 방어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어떻게든 자주한 조정을 해서 견딜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넉넉진 않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한 6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원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저 400억, 그 다음에 2천억 원이 수원시가 지금 부족하라고 예상되는, 거의 명백히 예상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2,400억 플러스 알파의 예산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세수가. 그러면은 그걸 3천억 이상이 지금 부족할 텐데 그걸로 어떻게 그 예산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수당 등을 대폭 인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도 똑같이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자체의 부담 부분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저히 수원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발 그 지자체의 간곡한 호소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이건 다시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머리를 맞대면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에서 다수의 여유가 있고 그것이 여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한 6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지금 부족하고 어렵죠. 어려운 상황인데, 네. 다각적으로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셨다는 김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님 오늘 또 섬 얘기하실 거죠? 네.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네. 항상 관심 갖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예.